리얼 아이디 의무화 시행 첫날인 어제 미 전역의 대부분 공항에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여행객의 80%는 리얼 아이디 또는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추가 검색을 대비해 공항 도착도 서둘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캠퍼스에 어제 저녁 헬멧과 진압복 차림의 경찰들이 교내 도서관에서 시위하던 학생들을 끌어내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최소 80명의 시위대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를 앞당기면서 지난달 미국 내 중고차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재외 동포들이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한국 운전면허증 재발급 및 갱신이 한결 편리해집니다. 메디케어 허위 청구 등 의료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인 치과 의사들이 거액의 벌금형에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돈을 주고 환자를 모집해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리얼 아이디 의무화 시행 첫날 미 전역의 대부분 공항에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여행객의 80%는 리얼 아이디 또는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추가 검색을 대비해 공항 도착도 서둘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어제부터 전국 공항에서 리얼 아이디 의무화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며 시행 첫날 큰 혼란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의 TSA 담당관은 81%에 달하는 승객들이 리얼 아이디 또는 여권 등 허용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며 일부 혼동은 있었지만 운영상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어제 뉴욕 일원 주요 공항에서도 보안 검색 등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퀸즈 라과디아 공항에서는 리얼 아이디 소지자와 기타 신분증 소지자를 분리해 줄을 세웠으나 전체 보안 검색에 걸리는 시간이 5분이 채 되지 않는 등 대기 행렬은 거의 없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공항에서 신분 증명을 위해 리얼 아이디가 아닌 일반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할 경우 추가 신원 확인 과정을 통해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리얼 아이디나 여권이 없을 경우 추가 보안 검색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으나 시행 첫날 큰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승객들이 혹시 모른 지연이나 불편 등을 염려해 최대한 일찍 공항에 도착한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여행객의 80% 이상이 리얼 아이디 규정을 준수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어 공항에서의 상황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며 당분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분증을 소지한 여행객의 경우 추가 검색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캠퍼스에 어제 저녁 헬멧과 진압복 차림의 경찰들이 교내 도서관에서 시위하던 학생들을 끌어내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대학 측은 시위대에게 수차례 신분증 제시와 퇴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결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뉴욕 경찰이 길게 줄을 서서 컬럼비아 대학 도서관 안으로 진입하는 장면들이 올라왔습니다. 몇 시간 전 대학생들이 학내 경찰들의 봉쇄를 뚫고 건물 안으로 강제 진입해서 커다란 팔레스타인 깃발과 다른 깃발들을 열람실 안에 서가에 걸어놓고 시위를 시작했고 일부 시위대는 도서관 내부의 액자에 든 그림 위에 컬럼비아는 타오를 것이다란 글씨를 써놓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동영상에는 캠퍼스 경찰들이 시위 학생들이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는 장면, 양측이 서로 밀쳐내면서 상대방을 강제로 막으려고 몸싸움을 하는 장면도 들어있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어젯밤 발표한 성명에서 컬럼비아 대학에서 몇 명이나 체포됐는지 그 숫자는 알려줄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한 취재 기자가 촬영한 동영상엔 도서관 안에서 30여 명의 학생들이 두 손을 뒤로 묶인 채 끌려 나오는 등 최소 80명이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클레어 쉬프먼 컬럼비아대 총장 대행은 어젯밤 발표문에서 도서관 열람실 안에 숨어있던 시위대에게 여러 차례 신분증 제시와 퇴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경찰관들의 캠퍼스 진입은 불법 침입자들을 퇴거시키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누구에게나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있지만 폭력과 파괴, 재산 손괴 같은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위대 진압 과정에서 캠퍼스 공공안전 경찰관 2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가 불체자 체포 구금과 외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 반이민 정책은 없다며 강화된 법 적용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어제 국무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유효 비자를 소지한 개인이 추방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반이민 정책은 없다라며 강화된 법 적용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맥러플린 차관보는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다라며 비자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이들은 우리의 손님이고 이들이 미국 법을 준수하고 있다면 추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비자와 영주권은 특권이 아니라며 정부는 비자나 영주권을 소지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며 법을 악용하는 이들의 자격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숀 오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관 역시 우린 반이민이 아닌 반불법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싶다라며 어떠한 정부도 자국 내에서 이민자들의 불법 활동을 옹호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대부분의 이민 시스템이 그렇듯 유효한 비자가 있다고 한다 해도 비자 발급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체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들은 체포돼 추방된 이후엔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세 번째 통화정책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며 향후 실업률과 물가가 상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연준은 어제까지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진행한 결과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코로나 사태 이후 인플레이션 대응에 주력해오다 지난해 9월 0.50%포인트 비컷에 나섰고 12월과 12월까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선 1월과 3월에 이어 3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으나 취임 후 열린 세 차례 FOMC에서 모두 금리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연준은 경제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며 신중론을 지속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최근 지표는 경제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실업률은 최근 몇 달 동안 안정화됐고 노동시장 여건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위원회는 장기적으로 고용을 극대화하고 2% 인플레이션을 달성하려고 한다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위원회의 이중 책무와 관련된 위험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모두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너무 늦는 제롬 파월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면서도 그 외에는 나는 그를 정말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석유와 에너지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거의 모든 비용이 내려갔으며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관세 수익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며 너무 늦었다는 말과는 완전히 반대인 상황이다. 즐겨라 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를 앞당기면서 지난달 미국 내 중고차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시장 조사업체 콕스 오토모티브는 중고차 도매시장 경매 결과를 토대로 집계하는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가 4월 208.2로 전년 동월 대비 4.9%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도 2.7%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가격 지수는 팬데믹 이후 공급망 교란에 따른 자동차 가격 급등의 여파가 미쳤던 2023년 10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부과로 자동차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가 커진 가운데 차량 구매를 고려하던 소비자들이 구매를 앞당긴 게 중고차 도매 가격에 상승 압력을 가했습니다. 자동차 관세가 중고차 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차 가격 상승 및 소비자 수요 변화로 인해 중고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콕스 오토모티브는 봄이 되면서 중고차 가격이 반등하는 현상은 통상 4월 둘째 주 무렵 종료되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는 중고차 도매 가격 상승세가 4월 한 달 내내 지속됐고 상승 강도도 훨씬 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관세 영향으로 강한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 왔는데 정확히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관세 여파로 자동차 빅3 브랜드도 신차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머스탱 마하2 전기 SUV, 매버릭 픽업 트럭,
브롱코 스포츠 차량의 가격을 모델에 따라 최대 $2,000 인상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으로 재외동포들이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한국 운전면허증 재발급 및 갱신이 한결 편리해집니다. 재외동포청은 어제 서울 광화문 소재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및 갱신 전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범 운영되어 왔던 운전면허 전담 창구 서비스를 정식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 등 해외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한국인은 한국 운전면허증 재발급 또는 갱신 등을 재외 공간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에서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한국에서 머물거나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은 보다 편리하게 한국 운전면허 재발급 및 갱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운전면허 전담 창구에서는 적성 검사를 제외한 1종 운전면허 재발급, 2종 운전면허 갱신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운전면허 취득 절차, 외국 면허 교환 발급 등 기타 운전면허 관련 상담을 제공합니다. 메디케어 허위 청구 등 의료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인 치과 의사들이 거액의 벌금형에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돈을 주고 환자를 모집해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검찰은 6일 코네티컷주 뉴 브리튼, 워러버리 지역 등에서 CNS 패밀리 덴탈을 운영해온 치과의 최보헌, 손미정 씨 등이 연방 및 주의 허위 청구 방지 법 위반과 관련해 49만 8,310달러의 벌금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네티컷주 의료 지원 프로그램에 소속된 치과 의사로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메디케이드 관련 허위 청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제3의 업체를 통해 건당 110달러를 지불하고 환자를 모집했다며 이렇게 치과를 찾은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국에 허위 청구를 한 뒤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연방수사국, 보건복지부 감찰국, 코네티컷주 사회복지부, 코네티컷주 법무부 등이 함께 진행했습니다. 올 가을 학기부터 뉴욕주 내 모든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 향상과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사이버 괴롭힘 감소, 학업 성취도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6일 2025에서 2026 학년도가 시작하는 9월부터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벨투벨 정책을 시행한다며 이제 뉴욕주는 수업 시간 내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주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호컬 주지사와 뉴욕 주의회가 잠정 합의한 예산안엔 호컬 주지사가 추진하던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뉴욕주는 다음 회계연도에 정책 시행을 위한 자금 1,35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 자금은 잠금 파우치 및 스마트폰 보관 사물함 구입 등 각 학교의 스마트폰 보관 방법 마련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새 정책이 시행되면 학생들은 수업 및 점심시간, 자율학습 시간 등을 포함해 시작종이 울릴 때부터 하교종이 울릴 때까지 교내에서 스마트폰 및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인터넷에 연결되는 개인 기기를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학교는 하교 때까지 스마트폰을 보관할 수 있는 자체 계획을 개발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학부모가 자녀와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적 필요가 있거나 학업 목적의 언어 번역이 필요한 학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용이 허용되며 인터넷 기능이 없는 휴대폰은 사용 가능합니다. 또 개인 기기가 아닌 학교가 수업을 위해 제공하는 노트북, 태블릿 등은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플로리다,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등 6개 주는 뉴욕주에 앞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연방주택금융청이 북한 국적자 여러 명이 미국 정부 산하 주택담보대출 회사들의 침투 사실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빌 풀트 연방주택금융청장은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에서 북한인과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대여섯 명이 미국 시민 또는 계약직으로 위장한 사건에 대해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숙련된 IT 전문가들을 중국, 러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 등 우호국에 파견한 뒤 그곳에서 미국, 유럽 등 부유한 국가의 기업들과 원격 근로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체된 UN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은 과거 북한 IT 인력이 전 세계에 약 10,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년 동안 최소 16명의 북한 국적자를 기소하고 북한의 불법 활동을 도운 미국 시민 등을 체포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미국의 소리 방송이 친트럼프 성향 우파 매체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와 제휴하기로 했습니다. VOA 등을 관할하는 연방정부 당국인 글로벌 미디어국의 캐리 레이크 특별 고문은 지난 6일 X에 올린 글에서 글로벌 미디어국은 원 아메리카 뉴스와의 파트너십을 흥분된 마음으로 발표한다며 VOA를 비롯한 글로벌 미디어국 산하 매체들에 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원 아메리카 뉴스는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한 이후 트럼프 진영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친트럼프 성향을 드러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주 수정치 24만 1000건보다 13,000건 감소한 22만 8,00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망치 23만 1000건도 밑돌았습니다. 4월 말 뉴욕시 봄방학과 부활절을 맞아 단기 급증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한 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월 20에서 26일 주간 187만 9천 건으로 집계돼 직전주 수정치 190만 8천 건과 전문가 예상치 189만 건을 모두 하회했습니다. 월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연방정부 인력 비용 감축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성장률 지표 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듀크 대학교 학보인 듀크 크로니클은 이 대학 인문과학대학 소속 2학년생 한인 이한현 김씨가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학 측은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발표한 채 정확한 사망 시각과 장소, 사인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숨진 장소는 캠퍼스 내 공원인 듀크 가든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사체가 발견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엔 듀크 가든스 인근에 다수의 경찰차와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다는 목격담이 올라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비가 예보돼 있으며 기온이 내려가면서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60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마더스데이인 일요일은 화창한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